여러분, 83년. 83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긴 세월일까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20년이 걸립니다. 직장 생활을 30년 하고 은퇴한 후 노년을 보내는 시간까지 더하면 80년이 넘습니다. 83년. 그것은 한 사람의 평생보다도 긴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83년을 단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108세이신 김영민 할아버지, 103세이신 박선영 할머니, 두 분은 1960년 서울의 한 미술대학 실습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까지 83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8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두 사람은 가난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5년을 떨어져 지냈습니다. 결혼 후에도 가난은 계속되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가 왔을 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어서 화가가 되고 65살에 음악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살이 넘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83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1960년 4월, 서울의 한 미술대학 실습실. 봄바람이 창문 사이로 살랑살랑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22의 김영민은 화가를 꿈꾸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영민이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영민을 키우며 남의 집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빠듯했습니다. 책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점심을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민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화가가 되는 것, 자신의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영민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실습실 한 구석에는 낡은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건반 몇 개는 소리가 나지 않았고 페달도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피아노를 매일 쳤습니다. 또르륵, 또로록.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멜로디. 영민은 매일 그 소리를 들으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영민은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누가 저 피아노를 치는 걸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영민은 일부러 실습실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을 봤습니다. 음악교육과 학생, 20의 박선영이었습니다. 선영은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천천히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눈을 감고 음악에 완전히 몰입한 모습이었습니다. 영민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름답다고. 음악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저 사람이 아름답다고. 영민은 조용히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손, 집중한 얼굴, 살짝 기울어진 어깨, 모든 것이 그림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멈췄습니다. 선영이 영민을 발견한 것입니다. 선영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영민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연습하는 거 들으셨어요? 많이 서툴었죠? 아니에요. 정말 좋았어요. 매일 듣고 있었는데 그 소리 덕분에 그림이 잘 그려졌어요.
선영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림 그리시는 거 저도 봤어요. 멀리서요. 정말 잘 그리시던데요. 영민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박선영이에요. 음악교육과 2학년이에요. 저는 김영민이에요. 회화가 3학년입니다. 피아노를 전공하시나 봐요. 네, 음악교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싶어요. 멋진 꿈이네요. 저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영민은 매일 실습실에 왔고 선영도 매일 피아노를 쳤습니다. 영민은 선영이 피아노를 칠 때면 옆에서 그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선영은 영민이 그림을 그릴 때면 그를 위해 조용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어느 날 선영이 물었습니다. 영민 씨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세요? 영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사랑도, 모든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요. 힘든 사람들이 제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영민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선영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선영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여름 내내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한강 둔치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작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영민은 선영에게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선영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은 처음이에요. 평생 간직할게요. 선영도 영민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직접 작곡한 짧은 곡을 악보에 적어서 주었습니다. 제목은 봄날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봄을 기억하며 만든 곡이에요. 영민은 그 악보를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영민의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분간 일을 쉬셔야 합니다. 약값도 많이 들 거고 치료비도 상당히 나올 겁니다. 영민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학비도 내야 했습니다. 영민은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신문 배달도 하고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영민은 결심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둬야겠다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1962년 9월, 영민은 선영을 만나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 둔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나 학교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선영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셔. 치료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해.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어. 그럼 당신 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꿈은 나중에 다시 꾸면 돼. 지금은 어머니가 더 중요해.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영민은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영아, 잠깐만 기다려줘. 몇 년만 기다려주면 내가 꼭 다시 돌아올게. 돈을 모아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 우리 결혼하자. 선영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몇 년이요?
3년, 아니 길어야 5년이면 될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정말 돌아올 거죠. 꼭 돌아올게. 약속할게.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얼마가 걸리든 기다릴게요. 1962년 10월, 영민은 지방의 작은 섬유 공장으로 떠났습니다. 기차역에서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선영은 울고 있었습니다. 영민도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꼭 편지해요. 그럴게. 선영이도 편지해줘. 건강하게 지내요. 선영이도.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영민은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영도 플랫폼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멀어졌습니다. 선영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민은 생각했습니다. 꼭 돌아오겠다고, 꼭 선영과 결혼하겠다고. 196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산업화의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영민이 간 곳은 부산 근처의 작은 공장 도시였습니다. 섬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원단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 일과는 혹독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 저녁시간도 30분, 일요일에만 쉴 수 있었습니다. 좁은 기숙사 방에는 6명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침대는 2층 침대 3개,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민은 최대한 아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외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의 절반은 어머니의 치료비로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영민은 좁은 방에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공장 풍경을 그렸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기억 속의 선영을 그렸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선영, 웃고 있는 선영, 한강 둔치를 걷는 선영.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선영도 힘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남은 선영은 음악학원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이었지만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대학교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주말에는 피아노 반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반주를 하거나 교회에서 찬송가를 쳤습니다. 힘들었지만 선영도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정식 음악교사가 되겠다는 꿈, 그리고 영민과 함께 살겠다는 약속.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영민이 먼저 편지를 썼습니다. 선영아, 잘 지내니?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일은 힘들지만 견딜만해. 매일 너를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곧 돌아갈게. 선영도 답장을 썼습니다. 영민 씨, 편지 받았어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괜찮아요. 영민 씨 생각하면 힘이 나요. 건강하게 지내요. 하지만 편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1970년 봄, 영민은 중고 카메라를 샀습니다. 한 달 월급의 절반이나 되는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카메라로 내 일상을 찍어서 선영에게 보여주면 선영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거야. 영민은 매일 일상을 찍었습니다. 공장 풍경, 아침 출근길, 점심시간 풍경, 저녁 노을, 기숙사 창문 너머 보이는 산, 그리고 그 필름을 현상해서 선영에게 보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오늘 저녁 노을이 참 예뻤어. 너와 함께 보고 싶었어. 선영은 영민이 보낸 사진을 받고 울었습니다.
사진 속 영민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뒤의 메시지는 따뜻했습니다. 선영도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서울의 거리, 학원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피아노 건반 위의 손, 남산에서 찍은 서울 풍경,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생각했어요. 건강하게 지내요. 사랑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진으로 소통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영민의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영민은 계속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공장 동료가 영민에게 물었습니다. 영민아, 너 고향에 여자 있니? 네. 몇 년이나 떨어져 있는 거야. 4년 됐어요. 그 여자 기다리고 있어. 네, 약속했어요.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겠다. 요즘 세상에 4년이나 기다려주는 여자가 어디 있어. 영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영은 다르다고. 선영은 꼭 기다려줄 거라고. 그의 여름 선영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영민 씨, 제 주변 사람들이 자꾸 선을 보라고 해요. 이제 25인데 결혼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해요. 부모님도 걱정하세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저는 영민 씨를 기다릴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영민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영민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간 근무도 자청했습니다. 휴일에도 일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975년 가을, 영민은 드디어 돈을 모았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로 쓸 돈, 결혼자금, 그리고 작은 집을 얻을 수 있는 돈. 영민은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공장장이 물었습니다. 영민아, 어디 가니? 고향에 갑니다. 결혼하러 갑니다. 공장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 행복하게 살아. 영민은 부산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였습니다. 5년 만에 돌아가는 서울. 5년 만에 만나는 선영. 기차 안에서 영민은 떨렸습니다. 선영은 어떻게 변했을까? 여전히 예쁠까? 나를 보면 반가워할까?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영민은 선영에게 미리 편지를 보냈습니다. 10월 15일 오후 3시에 서울역에서 만나자고. 플랫폼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영민은 사람들 사이에서 선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봤습니다. 저 멀리 하얀 원피스를 입은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선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영민은 뛰어갔습니다. 선영아. 선영도 영민을 봤습니다. 영민 씨. 두 사람은 달려가서 껴안았습니다. 플랫폼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미안해, 선영아. 오래 기다리게 해서. 괜찮아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영민은 선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사랑스러웠습니다. 선영도 영민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영민이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결혼하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976년 4월. 두 사람은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20명 남짓.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아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빌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신랑 김영민 씨,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박선영 씨,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돕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입맞춤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드디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월세방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영민은 인쇄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기계를 돌리고 밤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선영은 음악학원 강사로 계속 일했습니다. 하루에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은 작았지만 대화는 풍성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인쇄소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선영이도 오늘 학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식사 후에는 각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영은 피아노를 쳤습니다. 좁은 방에 피아노를 둘 수 없어서 학원에 남아서 연습했습니다. 영민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스케치북을 펼치고 밤늦게까지 그렸습니다. 1980년 1월,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호. 영민은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이 내 품에 안겨 있다니. 선영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선영은 출산 후 2달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영민의 어머니가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1983년 5월,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수진. 이제 내 식구가 되었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내 식구가 살기는 힘들었습니다. 영민은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방 2개짜리 집이었습니다. 월세는 2배로 올랐습니다. 영민은 아르바이트를 더 했습니다. 주말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선영도 일을 늘렸습니다. 저녁 시간에 피아노 반주 일을 더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바빴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영민은 틈틈이 그림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심사위원의 평가는 차가웠습니다. 기술은 있으나 독창성이 부족함. 주제의식이 명확하지 않음. 영민은 좌절했습니다. 나는 화가가 될 수 없는 걸까? 하지만 선영은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그림을 인정받는 날이 올 거예요. 나는 그날을 믿어요. 1990년대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준호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학원비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옷값도 책값도 늘어났습니다. 영민과 선영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97년 11월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외환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며칠 뒤 영민이 다니던 인쇄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선영이 일하던 음악학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학원비를 내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두 아이는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학비가 필요했습니다. 집세도 밀렸습니다. 전기세, 수도세도 낼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저축해둔 돈도 얼마 없었습니다. 영민은 막노동 일을 나갔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날랐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림은 그릴 수 없었습니다. 피아노를 칠 시간도 없었습니다. 꿈은 사치였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했습니다. 1998년 겨울,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영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화가가 되겠다고 고집 부렸던 게 잘못이었어. 진작 다른 길을 선택했어야 했어.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어야 했어.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선영도 지쳐 있었습니다. 나도 음악교사가 되겠다고 고집 부렸어요. 진작 포기했어야 했어요. 우리 둘 다 현실을 몰랐던 거예요. 꿈만 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꿈이 뭐가 중요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아이들 학비도 못 내는데, 그래도 꿈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버틴 거 아니야. 꿈이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꿈으로 밥을 먹나요? 꿈으로 집세를 내나요? 꿈으로 아이들을 키우나요? 그럼 꿈 없이 살면 뭐가 남아? 기계처럼 일만 하다가 죽는 거야.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영민은 오랜만에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선 하나 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화가가 될 수 없는 건가? 이제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 선영은 거실에 있는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피아노, 오랫동안 치지 않은 피아노, 건반을 누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선영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아이들도 눈치를 봤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왜 싸우세요? 저희 때문인가요? 영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너희 때문이 아니야. 그럼 왜요? 영민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거예요. 선영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선영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혼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1999년 봄,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높았지만 최악의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선영은 작은 식당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영 씨, 열심히 일하시네요. 여기서 오래 일하세요. 감사합니다. 영민은 여전히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어서 참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영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다시 그림 그려요. 영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늦었어. 나도 예순이야. 지금 와서 무슨 그림이야. 선영은 영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도 화가예요. 나는 당신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요. 영민은 말없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게요. 당신은 그림을 그려요. 우리가 젊었을 때 꿈꿨던 그 모습대로 살아요. 당신 혼자 힘들게 하면 어떡해. 괜찮아요. 당신의 꿈은 내가 지킬게요.
그게 내 꿈이기도 해요. 영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선영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면 저녁에는 피아노 반주 일도 했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교회. 어디든 불러주면 갔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행복했습니다. 영민이 다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선영의 기쁨이었습니다. 영민은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붓을 놓았던 탓에 감각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영민은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선영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두 아이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지난 세월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IMF 때의 고통도 그렸습니다. 가난의 무게도 그렸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빛도 함께 그렸습니다. 그림에는 삶이 담겼습니다. 2002년 가을, 영민은 작은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전시 제목은 83일의 기록이었습니다. 선영과 떨어져 있던 5년,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83일 동안의 그리움을 담은 작품들이었습니다. 전시의 오프닝 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 미술평론가가 영민의 그림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그림에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그린 것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 그 자체가 화폭에 녹아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술입니다. 다음 날 신문에 전시 리뷰가 실렸습니다. 김영민 화가의 그림은 기교를 넘어선다. 그의 그림에는 인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고통이 있다. 60세가 넘어서 데뷔한 화가지만 그의 그림은 어떤 젊은 화가보다도 깊이가 있다. 전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림이 팔렸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영민은 그 돈으로 선영에게 피아노를 선물했습니다. 새 피아노였습니다. 선영아, 이제 당신 차례야. 당신도 꿈을 이뤄.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 이뤘어요. 당신이 다시 그림을 그리는 걸 보는 게 내 꿈이었어요. 아니야. 당신은 음악교사가 되고 싶었잖아. 이제 그 꿈을 이뤄. 정말이요. 그래. 당신 나이 65. 늦지 않았어. 선영은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시험을 봤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봄, 선영은 드디어 정식 음악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67살의 나이에 이룬 꿈이었습니다. 자격증을 받은 날, 선영은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영민이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선영아. 정말 잘했어.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선영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피아노 교실을 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라도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선영은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선영도 행복했습니다. 영민은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몇 차례 더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10년 영민의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었습니다. 큰 영광이었습니다. 영민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행복했습니다. 아이들도 장성했습니다. 준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수진도 결혼했습니다. 손주도 생겼습니다.
영민과 선영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2024년 영민은 108세, 선영은 103세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손주도 5, 증손주도 2이나 되었습니다. 영민과 선영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납니다. 영민이 먼저 일어나서 물을 끓입니다. 선영은 침실을 정리합니다. 함께 차를 마십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산책하기 좋겠어. 아침 식사 후 두 사람은 산책을 나갑니다. 영민이 선영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걸음은 느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영민이 말합니다. 선영아, 우리 얼마나 오래 함께 했지. 83년이요. 83년. 참 긴 세월이야. 하지만 짧게 느껴져요.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영민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시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립니다. 선영의 얼굴을, 지금의 선영을, 103세의 선영을, 주름진 얼굴도 아름답습니다. 하얀 머리도 아름답습니다. 83년을 함께한 얼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저녁이면 선영이 피아노를 칩니다. 손가락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칩니다. 영민을 위해, 자신을 위해. 영민은 그 옆에 앉아 눈을 감고 듣습니다. 1960년 대학 실습실에서 들었던 그 소리. 6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변함없는 일상입니다. 어느 날 손녀가 찾아왔습니다. 손녀 이름은 민지. 32살의 미술평론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지 왔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민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저 요즘 책을 쓰고 있어요. 사랑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두 분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민지는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은 어떻게 83년이나 함께할 수 있었어요? 사랑의 비결이 뭐예요? 영민과 선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단다. 그저 사랑했을 뿐이야. 선영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랑은 거대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극적이지도 않아요. 매일매일의 작은 반복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안부를 묻고, 밥을 같이 먹고, 함께 걷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그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83년이 된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순간도 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IMF 때 정말 힘들었다고. 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있었지. IMF 때는 정말 힘들었어. 꿈을 포기하고 싶었고 서로를 원망하기도 했어. 이혼까지 생각했어.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했어. 떠나는 대신 남기로, 포기하는 대신 버티기로. 선영이 덧붙였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선택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서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힘들 때, 화날 때, 지칠 때.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요즘은 사랑이 너무 쉽게 시작되고 쉽게 끝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연애를 해도 오래 못 가요. 조금만 힘들면 헤어지게 돼요. 영민이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사랑이 약해진 게 아니야. 사람들이 조급해진 거지. 요즘 세상은 모든 게 빨라. 음식도 빨리 먹고, 일도 빨리 하고, 사랑도 빨리 하려고 해. 하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이 필요해. 기다림이 필요하고, 참을성이 필요해. 하지만 그렇게 쌓아 올린 사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단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간들에 감사하는 거예요. 셋째,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거예요. 내 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꿈도 함께 이뤄가는 거예요. 영민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힘들어도 지쳐도 화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는 거야. 민지는 노트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민지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도 서로 사랑하세요. 영민과 선영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을 보면 사랑에 대한 희망이 생겨요. 저도 언젠가 두 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선영이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야. 너도 분명 그런 사랑을 만날 거야.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가. 민지가 돌아간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1960년 대학 실습실에서 처음 쳤던 그 멜로디였습니다. 영민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64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살의 선영이 피아노를 치던 모습, 수줍게 웃던 얼굴, 처음 손을 잡았을 때의 떨림, 기차역에서의 이별, 5년 만의 재회, 결혼식 날의 기쁨, 아이들이 태어난 날의 감동, IMF 때의 고통, 다시 잡은 붓, 그리고 지금 모든 순간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곡이 끝나고 선영이 일어났습니다. 영민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83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선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영민 씨.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보고 섰습니다. 103세와 108세, 83년을 함께한 두 사람. 그들의 모습 속에는 모든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설렘, 중년의 고난, 노년의 평화.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영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도 함께 산책하자.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83년을 함께 걸어온 두 사람.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함께 걸어갈 두 사람.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83년. 정말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김영민, 박선영 부부에게 그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웠고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매일 서로를 선택하고 함께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힘들 때, 지칠 때, 화날 때,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둘째, 꿈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일흔이 넘어서도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꿈은 살아 있습니다.
영미는 예순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선영은 65살의 음악교사가 되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셋째, 작은 일상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아침 묻는 안부, 함께 먹는 밥, 함께 걷는 산책, 그런 것들이 쌓여서 83년이 됩니다. 거창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배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꿈을 포기하려고 하시나요? 혹시 사랑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셨나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83년을 함께한 부부의 이야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이야기를, 매일의 작은 선택이 만든 기적의 이야기를, 그리고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또 다른 83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꿈도 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꿈입니다. 행복도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